안녕하세요. 제이주식TV입니다. 오늘은 지금 화요일 아침 7시 30분입니다. 오전 장시간 한 1시간 반 남았습니다. 간단하게 위안화 환율과 어제 유럽 시장과 그다음 미국 시장이 전부 폭락을 하였습니다.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회담이 실패했고, 이에 따라서 트럼프가 다시 3천억 원치 추가 10%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하고, 또 오늘 새벽에 한 30분 전이죠. 금방 한 7시 전후에 미 재무부에서 중국을 24년 만에, 1994년 클린턴 정부 때 처음으로 환율 조작국, 그러니까 커런시 매니플레이터 컨트리로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25년 만에 또다시 트럼프가 화가 나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위안화 환율입니다. 결국 2011년에 위안화가 일정 수준의 페그제죠. 딱 고정 환율제를 하다가 자율변동 환율제로 바뀌었습니다. 말은 자율변동 환율제지만 실제로는 고정 환율입니다. 그냥 공산당 정부라든가 그쪽에서 정한 환율이 그냥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중국은 변명을 하고 있죠. 니들이 이렇게 미국 쪽에서 우리를 압박하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그에 따른 당연한 그런 위안화 움직임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도 변명 여지가 조금 약해요. 하루의 변동폭이 이렇게 1.61% 올랐다는 데는 중국이 부도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건 조금 좀 그렇습니다. 또 다시 중공반을 해야 되는데 주봉으로 보여드리면 이게 큰에 보이거든요. 하루 만에 이렇게 된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7위안이 왜 중요하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7년부터 거의 2011년 동안 4년 동안 유지해온 고점이에요. 고점. 또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환율의 10년간 최상단입니다. 상단. 이거를 어제 넘어갔다는 얘기는 모든 걸 반영한다 하더라도 약간 인위적인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만해요. 결국 10% 관세를 물리겠다 하니까 그만큼 올려버린 겁니다. 환율을 약 5%를 정도를 상쇄시켜 버리는 거죠. 이 중국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사실은. 근데 처음부터 지금은 이게 중국이 숙일 수가 없어요. 미국하고. 결국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죠. 지금 와서 본다면 2018년 1월 달에 우리나라 경기 정점이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2018년 1월 달 부분이 고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위안화와 우리나라 한국 원화는 동반해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대부분 중국에 어느 정도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우리나라가 자본재를 수출하게 되죠. 보통 화학 제품이라든가 많은 IT 부품들을 중국에 보내가지고 그게 최종적으로는 미국에 수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 위안화의 최고점이 6.36달러일 때 그때 시기가 언제냐면 2018년 2월이에요. 자국 돈이 강할 때, 그러니까 환율 절상이죠. 환율 절상, 위안화 절상입니다. 위안화 절상일 때 주가가 가장 좋은 겁니다. 2018년 1, 2월 달이 한국은 코스피로서는 고점이었습니다. 최고 고점. 똑같이 마찬가지고 요때가 위안화가 가장 가치가 좋을 때였습니다. 6.3. 지금 무려 7.05가 됐으니까 지금은 좀 환율과 주가 이런 거 거꾸로 갑니다. 그건 좀 경제학적으로 조금 알고 계실 텐데 위안화가 약세라는 얘기는 결국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안 좋은 게 아니고 미국에서 판단하는 거는
인위적인 조작으로 이렇게 나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관세를 때리니까 환율로 보복을 한 거죠. 니네가 환율 내려봐라. 우리는 그러면 계획경제로서 이렇게 환율을 하면 상쇄돼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우하고 다스닥 필라델피아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차트 올린 것처럼 별로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 반등을 하니 많이 하는데 보세요. 이때 말씀을 드렸어요. 8월 2일에 이런 꼬리가 나온다고 좋아할 게 아니다. 이런 건 절대 좋아할 게 아닙니다.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이런 꼬리가 나오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거 60선입니다. 60선을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200일선, 1년 평균선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다우가 3% 하락했다는 거는 그렇게 큰 신호입니다. 사실은 이게 결국 무슨 무역 경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아닙니다. 목에 찼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경제가 더 이상. 딱 보시면 이제 전형적인 3탑이에요. 3탑. 일봉입니다. 일봉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시기로. 아, 3탑이다. 예. 보셨죠? 예. 즉 언제입니까? 2018년 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경기 정점이었다는 겁니다. 미국도 2018년 1월 달에 경기 정점이었어요. 2018년 1월 달입니다. 적어두겠습니다. 미국도 2018년 1월 달이 경기 정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미국은 그 계속적인 그 유보 현금을 잉여 현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또 주주 배당 정책도 확대하고 또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반 동안을 이게 꼭지를 유지한 겁니다. 탑을 유지한 겁니다. 3탑이죠. 3탑. 쓰리천점. 예.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경제도 못 버티고 폭락을 하락하게 되는 거죠. 예. 이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 나오는 이런 꼴이라든가 요때 이미 말씀드렸어요. 기본입니다. 기본 60선 지워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갑작스럽게 올리는 바람에 조금 혼선이 있네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보시자 이거죠. 예. 검정색 선이 5선이고요. 여기 20선입니다. 이때 말씀드렸죠. 데드크로스가 났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모든 거를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하셔야 돼요. 가급적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손실된 것도 줄이셔야 되고 무조건 수익 난 부분은 수익을 확정 짓고 안전자산 부분 현금이라든가 그쪽을 확보를 해두셔야 됩니다. 뭐 이게 새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조금 더 내려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또 뭐 내일이나 오늘 또 이렇게 되겠죠. 며칠 더 말씀드렸어. 하지만 다시 여기 말씀 저 24,600 정도 봅니다. 그럼 이게 지지가 되느냐? 안 됩니다. 이게 지지 못합니다. 또 며칠 이렇게 한두 달 또 이렇게 가다가 또 말씀드렸어요. 여기 자, 그 이전 저점 얼마입니까? 보시겠지만 22,000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5,000인데 약 10% 정도 빠질 확률이 더 있어요. 22,000. 22,000 포인트까지 빠질 확률이 이건 몇 가지 확률 하락은 당연합니다.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조금 더 하락할 확률이 남아 있으니 한국이 이게 버티겠습니까? 두 번째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이미 지난번에 설명 말씀드렸어요. 쉽습니다. 기본 5일선과 21선이 이미 데드크로스가 발생됐죠.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쉽게 볼 것도 없습니다.
이런 꼬리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 꼬리 아무 의미 없어요. 하락하는 가운데서 다시 오늘 3.4% 폭락했습니다. 한국이 코스닥이 7% 하락했죠. 미국이 나스닥이 3% 하락하는 지금 시기입니다. 전저점이 지금 일단 7,200입니다. 여기까지 무조건 내려옵니다. 여기 내려와가지고 다시 반등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성급하게 블랙 먼데이라고 외쳤는데, 블랙 먼데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더 빠지니까 아주 매수에는 하지 마시고, 이제 완연히 이제 쓰리탑이 보이시죠? 예, 새 봉우리 천정. 예, 등산을 좋아하신 분들은 보우리 높낮이가 약간 있지만 쓰리 천정이라는 게 이게 보이실 거예요. 예, 보이시죠? 네, 쓰리 천정이다. 주봉으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예, 완벽한 예, 하락이죠. 예, 완벽한 하락이고 이제 만약 최의 경우 주봉상 주봉상 5선이 21선을 뚫고 내려오는 데드크로스가 발생되면 시장은 죽은 겁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2019년 초에 만들어진 6200까지는 무조건 내려옵니다. 6200입니다. 지금 7700이니까 6200까지 점차적으로 내려올 겁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최소 6개월, 뭐 2, 3개월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미국 경제가 이제 화랑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거는 명심하셔야 되고요. 미국이 이렇게 10년간 오를 수 있었던 거는 뭐 경제도 좋았고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 잉여 현금으로 설비 투자를 하지 않고 더 이상 설비 투자할 데가 없는 거죠. 사실 4차 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돈으로 사실은 주주 환원 정책 즉 주가를 끌어올렸죠. 자사주를 매입한 게 가장 큰 영향입니다. 한국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지수가 폭락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이 기업들의 이 현금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했습니다. 이게 억지로 끌어올린 것도 있습니다. 그게 한 1년 전부터 사실 많은 그 예의가 있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요때 2018년 1월달 요때 이제 그 일단 덜커덕 한번 걸렸었는데요. 2018년 1월달이죠. 요때 많은 그 큰 자금들 스마트머니의 큰 자금들은 팡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뉴스를 찾아보세요. 2018년 1월달에 팡주식들 페이스북, 애플, FANG, 뭐 엔비디아, 구글, 알파벳 이런 그 5개 유명한 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 주식들을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연기금이라든가 뭐 이런 큰 자금들 헤지펀드들은 이때 그런 뉴스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무슨 말씀이냐? 2018년 1월 달에 너 미국이 정점이었다는 겁니다. 지수는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 이후로부터 1년, 거의 1년 6개월 동안 상승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은 속임수가 되는 거죠. 조금 더 이해갈 수 있고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끌고 갈 명분이 없어진 겁니다. 이 점을 반드시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 중국이 처음에 뭐 지는 거 좀 미국 쪽으로 수그러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중국이 수그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외교관계에서도 한번 수그리게 되면 계속해서 그걸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의 그 공산당 지도부 체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좀 자존심을 건드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확실한데, 왜냐하면 그 미국이 중국을 건드린 게 대만에 대한 그 손을 들은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만을 하나의 뭐 국가로 인정한다는 그런 유명한 뉴스가 있었죠. 한 2개월 전에, 3개월 전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중국도 양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그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기술 이런 탈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으로 이렇게 명령을 이렇게 네 말이 아니고 법으로 이렇게 바꾸라고 한 겁니다. 그거는 일종의 내정 간섭입니다. 이거는
중국으로서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 중국은 미국의 의회 수준과 틀리니까 이렇게 국가 지도자, 최고 국가 지도자 시진핑이 구두로서 약속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너를 못 믿겠다 이런 겁니다. 결국 중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꼴이 된 거예요. 실상은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자신의 그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나라와 어떻게 협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 당장 10% 관세 3천억에 대해서 올린다고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도 만만치 않게 그냥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래? 그 미국 농산물 수입 중단 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농산물 하게 되면 그 트럼프의 기반층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밀, 뭐 옥수수, 콩 이런 부분이죠. 뭐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중서부 일대에 쭉 올라있는 그런 수많은 밀밭 단지들, 그 트럼프들입니다. 뭐 캘리포니아라든가 뉴욕이라든가 이쪽에서 민주당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아직도 시골 동네는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경향이 굉장히 공화당층이 많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줘서 보겠고, 그 다음에 S&P 500을 좀 보겠습니다. S&P 500 주봉입니다. 지금도 보셨겠지만 일단 점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2018년 1월인 것처럼 미국도 2018년 1월 달에 경기 정점을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2018년 1월 달에) 이때 경기 정점을 지났죠. 하지만 많은 주식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경기 정점이 지났다 하더라도 주식이라는 거는 심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1년간, 1년 6개월간 고점 놀이를 하게 됩니다. 이걸 고점 놀이라고 그래요. 예. 다시 보겠습니다. 예. 고점 놀이죠. 고점 놀이. 이런 식으로 고점 놀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돼요. 아, 주가 이거를 더 돌파할 것이다. 돌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고점을 뭐 넘길 것이다. 얘기하는데, 고점 논입니다. 경기 정점이 지나고도 뭐라고 말씀드리면 주가는 조금 더 갈 수 있어요. 경기와 주가는 조금 틀립니다. 경기는 주가는 선행하는 겁니다. 선행. 그러니까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희도 2007년도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2007년도에도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했고 하더라도 조금 더 2007년 초입니다. 2007년 초반에 미국 경기가 정점을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게 된 가지고 지수가 폭락하게 된 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입니다. 한 1년 지나서였어요.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한국 차트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는가? 2008년도 10년 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어떻게 왔는가를 보시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즉 한국 코스피입니다. 월봉으로 봐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네, 조금 아침이니까 혼선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2007년 7월 달에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2007년 7월 첫 번째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옵니다. 아, 경기가 안 좋으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앞으로 금리 인하 해야 된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2007년 9월쯤에 금리 인하가 신호가 됩니다. 일단 이때 이제 경기가 정점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때 하더라도 보십시오. 2007년 7월부터 주가가 바로 이렇게 폭락을 하는 게 아니고 주가라는 거는 폭락했다가 다시 또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팔아먹기 때문에 다시 또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처음에는 이런 문제 쓰면 심리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 기존 사람들이 왜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니다 틀렸다 일단 한 번은 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올려요. 그래서 보통 이제 쌍목을 만드는 기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6, 7개월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크게 한 방 먹어요. 이렇게. 이게 되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지금이 요런 지금
11년 8월에 요런 차트에 요런 차트 2018년 10월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렇게 한번 더 빠져야 돼요. 임자 시작이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2008년 1월 차트가 그때가 17% 빠졌습니다. 지수상으로. 그 한 4, 5개월 또 옆으로 횡보합니다. 그러다가 언제 역전이 되느냐. 월봉상 보면 5일선과 2일선이 데드가 나죠. 예? 요런 한 마지막 하락 구간이 남아있는 겁니다. 요런 마지막 하락 구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도 이런 구간이 남아있다 봅니다. 다만 이때는 2100에서 1700까지 300포인트였습니다. 하락폭이 1년간에 걸쳐서 지수가 2100에서 정확히 1700입니다. 1700까지 300포인트였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2600에서 요때까지 보시게 되면 약 2100이기 때문에 500포인트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2100 기준 해가지고 어느 정도 더 빠질 수 있느냐. 저는 2100 기준 500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1800을 얘기하고 있는데 시중에서는 일부 전문가들은 제가 봐서 한 1700도 위태롭다. 1600 정도 돼야 된다. 지난 저점, 2011년 8월달 저점이 1664예요. 그러니까 약간 앞으로 거래소 기준으로 300% 추가 하락, 300포인트 추가 하락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1650 수준입니다. 1650. 종합지수 1650. 이게 2011년에 나온 지수입니다. 2011년도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2011년 8월달 지수입니다. 2011년 8월달 지수. 1800원 치를 것이다. 믿지 마세요. 지킬 수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조금 보십시오. 계산 방법을. 아직 이렇게 요 단기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해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1800까지는 무난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2015년이고 2014년, 2013년, 2012년 그 저점이 1800대입니다. 1800대. 하지만 이 위기가 오기 때문에 미주 그 부분에 이제 결국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해석할 거냐? 그럼 이번 사이클을 제가 봐서는 미중 무역 전쟁 위기죠. 이렇게 봐야 되는 예전에는 IMF 위기였고 두 번째 이번에는 아시아 금융 위기였죠. IMF 때는 아시아 금융 위기였고 2008년도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쇼크였고요. 금융 위기였고요. 이번에 마찬가지는 미중 무역 전쟁 위기입니다. 2018년 2년 전부터 시작된 그걸로 해서 좀 더 경제 위기가 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명명될 겁니다. 미중 전쟁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급락했다라고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보십시오. 그리고 개똥 같은 얘기지만 2000에서 900이 됐습니다. 50% 하락한 겁니다. 결국 2600이면 50% 하면 약 보셨죠? 1500 정도 내려온다. 심한 경우 정말 위기가 온다면 덮친다면 쓰나미가 온다 그러면 1500까지 내려올 수 있다. 그러면 2007년에도 2000에서 2100에서 뭐 900포인트까지 내려온 것처럼 2600에서 1000포인트 빠진다 생각하면 한 1400, 1500까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함부로 매수에 나서지 마십시오. 어제 한국 코스피 지수가 뭐 많이 도 빠졌기 때문에 코스닥 뒤지기 전에 반등이 뭐 나올 수 있다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따라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조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율 문제까지 겹쳤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인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3개월 정도만 이렇게 인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참고적으로 지금 그 기존에 올렸던 동영상들을 비공개로 전환시켰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릴 테고요. 오늘 너무 부족하나마 너무 급해서 이렇게 아무 자료 없이 이걸 올려드리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제 신용이 좀 줄었어야 되는데 코스닥 신용입니다. 보시면
어제 감소한 게 얼마냐면 한 400억 줄었습니다. 400억. 아직 지금 한 4조 9천 400억이에요. 신용 잔고가 많이 안 줄었습니다. 많이 줄길 바랬는데 이게 신규가 있고 다시 상환이 있다 보니까 많이 줄지 않았어요. 이게 급락하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신용 잔고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더 빠져야 되니까 5조 4천억에서 이자 5천억 줄었습니다. 정확히 5천억 줄었으니까 조금 더 말씀드린 대로 한 4조 3천억, 4조 5천억 이하 앞으로 한 4, 5천억 더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어제 그 투자 주체별로 코스닥 그 메이저들의 투자 자금 현황입니다. 말로 드릴게요. 보시면 기관이 개인이 23억 사고 외국인이 368억 팔고 기관이 149억 매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증권사입니다. 증권사가 361억을 매수했어요. 근데 이 매수보다 투시는 228억을 매수했고 연기금도 58억 많이 안 샀습니다. 코스닥은 별로 안 샀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거래소는 많이 샀어요. 하지만 연기금이 코스닥을 방어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투신도 여전히 매도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바닥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융투자 이게 좀 300억이 샀기 때문에 많이 산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사실은 바닥이 나오려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이게 한 1000억, 2000억이 돼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과거 1년 전 그걸 보겠습니다. 2018년 10월 30일이도 욕하는 거 아닙니다. 2018년 저점이었을 때 10월 31일입니다. 10월 30일 정확히 바닥을 찍은 게 10월 30일입니다. 10월 30일. 이때 보시면 흐름이 개인은 2,600억 매도, 외국인 1,000억, 1,060억 매수. 이때 기관도 1,600억을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2,000억 넘는 동시 순매수가 이뤄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건 29일에도 거의 3천억 가까운 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10월 29일 날 외국인이 1,048억 매수, 기관이 1,896억 매수. 요런 거를 원하는 겁니다. 양 이틀 정도는 이렇게 이틀 정도 1,600억 이상이 들어와야 됩니다. 기관들의 매수가 합쳐서는 2천억, 3천억이 매수가 됩니다. 이때 그래서 크게 바닥을 찍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금융투자는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사 공매도 상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거에 더 신뢰성은 무슨 얘기냐면 요 투신에서 쭉 하락하다가 의미 있는 이렇게 10월 30일 29일 말 30일 같은 거 본다면 금융투자 926억 매수 투신 500억 요런 투신에서 최소한 200억 500억 정도의 자금이 들어오면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 1000억 정도 들어왔죠. 그러면 29일도 어느 정도 바닥이었는데 바닥은 근접이었죠. 그러면 일단 100억 정도 들었습니다. 만약 이때 한 500억 들었다 그러면 10월 29일이 바닥으로 찍혔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반적인 90%의 종목들의 바닥은 정확히 10월 30일이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고 요걸 꼭 기억해 주셔가지고 그 외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가 한 2천억 일어나야 되는데 금융투자 1000억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융투자가 1000억이 샀을 때 투신이라는 부분이 최소한 500억에서 300억 요 정도 살 수 있다는 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요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을 보세요. 지금은 바닥이 아니죠. 금융수장 사고 있습니다. 공매도 상환일 수 있어요. 숏 커버링. 그렇기 때문에 이 투신이 매수로 전환되는지 매수는 100억도 아니고 최소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 사야 되는 겁니다. 이때 당연히 외국인,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무시하십시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사야 됩니다. 기타 법인이 200억 샀는데 이제 싸다 보니까 일부 자금을 집행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수준이니까 아직은 바닥은 아니니까 적극적인 매수는 조금 시간을 늦춰 주십시오. 그리고 코스닥도 지금 이렇게 만약 미국 그러면 환율 전쟁까지 겹쳐진다 생각하면
500 정도, 540이 아닌 500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고 보니까 500을 깨는 거죠. 한 번 정도는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보니까 아직은. 그리고 지금 신라젠 부분 바이오 종목이 어제 같은 경우는 거래소라든가 코스닥에서 급락이 나온 이유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계열이 두 시총이 굉장히 높죠. 그 두 종목이 급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제약주 업종의 투심을 악화시켰습니다. 신라젠이 하한가 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다. 어제도 신라젠 하한가 갔습니다. 다행인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느 정도 버텼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하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 붕괴된 건 아니지만 붕괴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좀 갖고 계셔가지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부분은 하락폭이 조금 더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만약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준 말씀을 드릴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얼마인지 14만 8천 원인가요? 그러면 약 한 50% 정도 추가 하락 여지가 있습니다. 조금 더 하락해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하락한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신라젠도 하한가가 풀리길 바라겠지만 조금 더 빠지고 근데 좀 다행인 거는 HLB가 좀 버티고 있습니다. 지수를 하락하는 주범은 아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좋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도 제약바이오 업종이 조금 더 빠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더 빠져야 됩니다. 지금 코스닥 제약 지수가 한 6,200선 됩니다. 저는 그게 5천까지 빠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5천까지는 빠진다. 그러니까 6,200에서 5천까지 약 20%는 더 빠져야 된다. 아직도 제약 지수에 거품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상으로는 불안정하고 이제 지금부터는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합니다. 볼라틸한 장세 되는 거죠. 볼라틸한 장세니까 막 변동성 장세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를 파도를 잘못하시면 크게 손실을 입을 수 있으시니까 함부로 매도에 가담하지 마시고 이미 손절이 늦었지 않습니까? 수익은 확정 지우시고요. 방망이 짧게 하시고 버티십시오. 한 6개월만 버티시면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됩니다. 그 대신 미국 시장은 이제부터 하락이 시작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영향을 우리나라가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름을 명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은 디커플링 되었죠. 같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 영향을 움직이지만 미국 시장이 버티질 못하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그 지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왜냐면 심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미국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시 또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두서없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간략하게 생각을 전해드린 거니까요. 이런 분들 보셔가지고 이번에도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